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A 1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외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8쪽부터의 내용입니다. 학습지는 37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름을 붙이죠. 사회적 소수자.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을 보면은 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 노인, 여성,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부류의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인권 문제는 이동 등 일상 활동에서 겪는 불편, 교육 및 취업에서 겪는 차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관련된 것은 바로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겠네요. 결혼 이민자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는 언어 소통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겪는 불편이나 차별 같은 걸 들 수 있겠네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어,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는 특히 여성들이 이주해서 결혼을 이유로 이주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과 관련된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였는데,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 조건에서 당하는 차별과 또는 임금 체불 문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원인을 보면은 개인의 편견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보면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누구나 상황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라는 좀 그런 인권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됐고, 그 외에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잘 정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과 법률을 잘 정비해야 되고, 정책이나 법률이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거에 따른 보호 대책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논의되다가 지금은 현재 중단된 그런 내용으로는 바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있네요. 그래서 어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률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건데, 좀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바로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어떤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알아보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회적 소수자는 집단의 규모와는 어, 물론 이제 집단의 규모도 관련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한 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이 차지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규모가 작은 편이고,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회적 소수자였던 흑인은 규모가 큰 편이었죠.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 이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가 어떤 크기나 규모나 수를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성이 만약에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수에 관계없이 소수,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슬람교도는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히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주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9쪽에 있는 탐구활동 문제입니다. 자,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 및 인권 보장했는데, 이주민의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자,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한국 내 외국인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인권 문제를 파악해보자 했는데, 자, 선생님이 답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은 교과서에 그 답을 어, 서술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 이거 틀렸네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초과 근무 수당과 성과급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을 당하는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결혼 이주민이 한국인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했을 때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고 폭력 피해를 봤을 때 적절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인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교과서에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혼 이주민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자체, 안산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그런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나 2006년 이후 선거법이 바뀌어 일부 외국인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역시 교과서 129쪽에 쓰면 되겠습니다. 나의 제시된 노력은 이주민이 경험하는 인권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발표해보자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요 내용을 다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읽어보고, 각자 본인들이 정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음, 정리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37쪽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노동권과 관련된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근로자 보호 규정도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15세 미만자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성년하고 좀 다르죠. 1일 7시간, 성인은 8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18세 미만. 자, 청소년은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부모의 동의하에 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 이 점이 기억해 줘야 될 점이죠. 그 다음에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소에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 자, 부모님한테 주면 안 되죠. 옛날에 우리 부모가 자식을 앵벌이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권 침해 실태했는데 비인간적인 대우,
그 다음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도 적용된다는 거, 성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권 침해 원인을 보면은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고용주의 준법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법이나 제도가 미흡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최저임금. 자, 매년 이렇게 1시간당 임금을 여러 정부와 노동자, 기업 대표가 모여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보면은 8,590원, 최저임금이 8,590원이었네요. 자, 이렇게 알 수 있고 해결 방안을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은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고용주는 준법 의식을 함양하며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쵸,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내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선생님이 그 디딤 영상 12-1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